반갑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규 교수님 초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본교 하영준 이사장님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특강에 앞서 교수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스탠퍼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 소장을 맡아 국제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규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화장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떨리거든요. 제가 지금 그 대학 교수한 지가 한 32년째인데 제가 고등학교 강의 2번째예요. 여고는 제가 처음이에요. 사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라고 오셨어요? 정말요? 아니면 억지로 오셨으면 나가셔도 돼요. 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무슨 말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살게 됐냐, 또 어떻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됐냐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제가 이제 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문이 있으면 아무 때나 손 주셔도 돼요. 끝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되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안 하잖아요. 고민을 한 10분 동안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보니까 질문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안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영어가 안 들리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제가 수업할 때도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이 3분의 1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3분의 1을 채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왜냐하면 저도 오늘 여러분들 뭘 좀 배우려고 왔어요. 제가 강의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동의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 질문이 있으면 손 드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유학할 때 사진이에요. 아마 이게 80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8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게 대학원 때 찍은 건데 아마 한 80, 한 5, 6년쯤 된 거로 기억이 되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지난 학기에 강의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제가 이제 미국 간 지가 딱 40년 됐어요. 제가 83년 6월 14일 날 서울에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뭐 교수를 하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미국에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하나도 없었고 당연히 졸업을 하면 한국에 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직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렇죠?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지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에 와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앞으로 오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실리콘밸리는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 실리콘밸리가 이제 스탠포드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우리 대학 경험,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경험 같은 거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구글 아시죠? 제가 2001년에 왔을 때 구글이 스타트업이었어요. 굉장히 조그만 기업이고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취직을 해가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었죠. 근데 한 20년 만에 지금 뭐 굉장히 그 글로벌 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거는 그때 없었죠. 아예 없었고, 그 창업을 한 주커버그라는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한 2블럭 떨어진 데 살던 친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사람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그 집이 아직도 저희 동네에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실리콘밸리라는 게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살면서 한 6년 전인가 그 한국에 안식년을 왔어요. 한 30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살아본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학에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특강 같은 거를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한국의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다음에 소위 스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자신감도 없고 뭔가 이렇게 좀 활기가 없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연대 국제대학원이라고 아시죠? UIC 국제대학, 그러니까 언더드 칼리지에 강의했는데 한 친구가 보니까 영어를 너무 잘해요. 여학생이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제가 영어를 어디서 배웠냐 했으니까는 한국에서 배웠대요.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연대생하고 스탠포드 학생을 비교를 해보니까 뭐 똑똑한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은 스탠포드 학생들이 굉장히 자신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 연대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제가 똑똑한데 자신감이 굉장히 적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왔을 때 뭐 삼포 세대, 뭐 헬조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을 갖고 쓴 책이 이제 아마 그 슈퍼피셜 코리아라는 책을 제가 좀 가볍게 썼는데 어쨌든 그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기 뭐 통영에서 자랐는데 우리가 무슨 뭐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그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뭐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녔거든요. 스탠포드 교수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가 있고 제가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떠한 제가 그 조언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 백인들이 만든 게 실리콘밸리가 아니에요. 거기 가시면은 뭐 구글, 애플, 뭐 페이스북, 요새 뭐 NVIDIA 이런 데 가면은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중국, 요새 인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 구글의 CEO가 누군지 아세요? 네? CEO가 누구예요? 구글 대표. 그 순다르 피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인도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 최고 경제가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세계은행 총재가 된 사람도 인도에서 대학을 나와서 지금 최고에 올랐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런 미국의 중심지에도 이런 그 이민자들 유학생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가 예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미국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면은 충분히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 7가지 정도 요약을 했는데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저씨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그렇죠. 애플에서 특히 그 아이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폰이 얼마나 세상을 많이 바꿨는지, 그렇죠? 지금 한 15년 됐는데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의 그 삶이 엄청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하시죠?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뭐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이제 한 날 중에 정말 그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특히 그 여러분들이 아직 물론 젊지만은 요즘에는 한 100살 여러분들은 한 120, 30살은 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길게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이 20년도 안 되죠. 앞으로 한 100년을 더 산다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살지? 물론 이제 뭐 당장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조금 길게 보면 내가 뭐로 하고 살지에 대한 그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내가 뭐가 될지, 그렇죠? 내가 뭐가 될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보다는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맨날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죠? 열심히 일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거는 조금 해요. 왜냐하면 맨날 배우기 때문에. 근데 뭘 못하는지 아세요? 놀 줄은 몰라. 왜냐면은 논다고 생각하면은 뭐 야단 맞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세대는 일하고 공부하는 법은 배웠는데 노는 법은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또 새로운 배움과 경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죄송하지만은 열심히 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사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가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대체제가 되지 말고 보완제가 되는 얘기인데 이것도 결국 첫 번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산업화 시대에는 그렇죠, 되게 그 표준화된 상품, 그다음에 대량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뭔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대체를 해도 쉬운 거예요, 사실은. 노동력이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거는 어떤 그 남이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 되지 말고 나만의 어떤 고유한 영역. 여러분들이 다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어때? 여러분들 친구들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 틀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나만의 영역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 박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우러 박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생각을 그게 무슨 말이었어? 어떻게 해요? 망치를게요. 우연한 사고? 유연한 사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고정관념을 깨라. 그렇죠. 또 유연한 사고, 고정관념을 깨는 거. 근데 고정관념을 깨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쉬워요? 네? 먹다 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수법시작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한국의 교육이 너무 박스에 가두는 것 같아요.
박스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치잖아요. 박스 들어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다르면은 튄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이제 예단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튀는 거를 굉장히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튄다는 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하지만은 그게 똑같은 이제 그 뒤집어 보면 굉장히 그게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뭔가 창조적인 거는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밸리를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창업자들이 20대에 창업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들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생각을 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엄청난 기업이 됐지만은 그 친구들이 20대 한 중반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마 여러분 나이부터 아마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요약은 조금만 해라. 네가 읽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네 생각을 적어라. 여러분들 사과가 좋아요? 오렌지가 좋아요? 네? 사과 좋으신 분? 오렌지가 좋으신 분? 오, 막상막한데? 그럼 어느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아. 정도 주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게 좋은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뭐 오렌지는 애플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애플과 이제 사과 얘기 많이 쓰는 오렌지와 사과 얘기 많이 쓰는데 얘기는 뭔가 하면은 사과는 사과대로 맛이 있고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렌지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사과가 맛있다는 사람은 넌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사과를 좋아한다고 오렌지 좋아하는 사람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이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 이슬람 교민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0만 명? 와, 이게 대단하네. 이거 다 맞추네. 이 다른 어떤 인종이나 종교나 민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은 게 이제 한국 사회죠.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이 단일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저는 몰라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일민족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많이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일민족을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이 우리의 조상이고 뭐 죽겠는데 이제 그 단일민족 의식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제 강화된 게 한 100년쯤 됐는데 이제 그게 나름대로 이제 공헌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라든가 어떤 이제 뭐 근대화 시기에 이런 그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뒷받침을 준 거는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그 타문화, 타인종, 타종교 이런 거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같으면 조금 이렇게 높이 보는데 무슨 뭐 동남아라든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낮게 보는 거 그런 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그다음에 통영에 뭐 회랑 다 좋지만은 이제 좀 베트남 음식도 좀 트라이해보고 이러한 그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하고 높이는 것이 아마 글로벌 인재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식이나 기술 못지않게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육을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안 그래요? 머리 푸시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내 개인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뭔가 보편적인 그런 가치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얼마큼 좋아하세요? 근데 야구에서 그 퍼펙트 게임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야 뭐 저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뭐 저거는 그냥 그 사람들 얘기고 나는 지금 당장 시험 봐야 되는데 내년에 대학교 가야 되는데 또 신교수 와가지고 뭐 구름 잡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누구한테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생을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면 제 생각에는 항상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소면 의식을 갖고 살자 뭐 이런 얘기인데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힘이 나고 또 어떤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고 마지막 이게 하나 있었는데 아마 네. 제가 이 책 2권을 이제 드리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첫 번째 슈퍼피셜 코리아라는 거는 이제 제가 한 6년 전에 안식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비판적하면서 좀 본 건데 이제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얘기해 본 거면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약간 기분은 안 좋다.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실 지난주 목요일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이제 영어로 쓴 책이 한 25권쯤 되는데 한국어로 쓴 거는 딱 2권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고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다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는데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민주의 모험이라고 썼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도 여러 가지 모험을 통해서 결국은 좋은 걸 찾아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정치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안보 이야기도 있고 지속 가능성 이야기도 있고 왜 K-팝이 성공했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깊이가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아카데믹한 책이 아니고 약간 대중서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로 일단 제 얘기를 마치고 질문 있으면 제가 좀 더 받아도 괜찮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안 돼. Hello, Professor. 땡큐. 2학년 부도영입니다.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함양해야 할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 말고 그렇죠? 방학이라든가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되면 해외여행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영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좀 다른 지역에 가서 한번 다른 경험을 쌓아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경험을 해야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만 있으면은 다른 생각이 잘 못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전지윤입니다. 현재 대학 진학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는데 이번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나침반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은 다양한 인종들이 학생들이 모여있는 데요. 그리고 현재 저희 한국의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 저희 한국에 대한 그 시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그 좋은 질문이고 제 그 두 번째 책에서 이제 하나를 다뤘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그 삼성이 만든 TV가 흑백 조그만 TV가 저 구석에 가서 있었어요. 상점에 가면. 그때 이제 우리 유학생들의 로망이 뭐였는가 하면은 소니 칼라 25인치를 사가지고 가는 게 꿈이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뭐 한국 하면은 이제 한국 전쟁, 국제 정권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엄청난 그 이미지가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그 K-팝이나 K-드라마는 좀 보지만 K-팝은 잘 모르는데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이제 스탠포드 한국학 20주년 행사를 했거든요. 신문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그 엑소의 수로 그 다음에 이제 이수만 SM 이수만 정도 했는데 제가 그때 놀란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불화적 충격을 받았다. 왜냐면은 등록 시작하자마자 거의 1분 만에 다 완전히 매진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 청중들 대비 한 20대 여성분이 한 80% 됐던 거예요. 시작 때부터 와가지고 줄 서고 20분 해가지고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우리 연구소 40분이 돼가지고 이제 K 드라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병헌 씨하고 그다음에 그 박지은 작가라고 왔어요. 그분이 보니까 뭐 별에서 온 그대 사랑의 불시착 이런 거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길어졌어. 근데 그 반응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서 이렇게 강의해도 그게 관심이 많지 않은데 뭐 몇백 명씩 오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박지현 씨하고 이병헌 씨도 보니까 그 자기 그 스토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현 씨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하여튼 뭐 처음에 어디 들어갔는데 그 IMF가 터져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를 처음으로 하나 썼는데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캔슬됐대요. 근데 그 다음에 어느 TV에서 이제 뭐가 캔슬돼가지고 대타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아시는 내조의 여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했던 TV인데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뜬 거죠. 지금 이제 탑 작가가 됐고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잡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과 여건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저랑 여러분들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사실은 40년 전에 우리는 영어를 잘 못했고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본 게 미국 가는 비행기였어요. 그때 김포에서 떠났거든요. 여러분들 뭐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아까 영어도 잘하던데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제 이메일 하면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제가 소셜 미디어는 안 하는데 이메일은 대답을 잘하니까 이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양한 질문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교수님께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은 학생 교수
2학년 김남재 학생이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적인 스카이시 신기욱 교수님의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학생들이 교수님 그 책을 읽은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책에 서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책을 읽은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 찍었어요. 네, 학생들은 학생들 올라가주세요.